수성동 소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김성우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받아주지만 가장 문제는 중국적으로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문제로 남아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설득을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시도한다는 그런 대원칙 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뽑아내서 집중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안찬일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우리 김성우 원장님 발표를 통해서 탈북자 문제는 중국 내에서의 탈북자 문제에 또 대안 이런 것까지 잘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사족을 달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김 원장님은 지난 시기 오랫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런 양식을 보여주셨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북한 인권심리연합의 윤영 이사장님과 또 김영자 사무국장님도 오셨지만, 이 세 분이 제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데서 가장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준 분이 아닌가, 평소 존경하던 분입니다. 제가 이 패널로 구성되는 아마 우리는 저 자신도 이제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오래전에 왔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한 60분도 안 돼서 한국에 왔지만, 사실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을 보면은 한 달, 3년, 10년 이렇게 장기간의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경험하는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은 제 강조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사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탈북자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탈북자들이 중국 조선족과 대단히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아마 북한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언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선족의 안내를 받고 또 여기서 이제 팔려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서 아마 최근에 탈북자들이 중국 조선족과 갈등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국제 문제화 될 수 있는, 또 이런 문제를 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탈북자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며칠 전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국제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탈북자 문제, 북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탈북 단체장이 가졌는데, 여기에서 제가 기조연설하면서 중국 당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탈북자를 북송하는 것은 사자우리 속에 벌거벗긴 아기를 집어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성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에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대부분 희생되거나 수용소에 가거나 강제노동을 당하거나 또다시 탈북을 해서 또 북한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사자우리 속으로 집어던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탈북자 문제, 규정 문제에서 아까 우리 김석우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경제적 이주민이냐, 초기 고난의 행군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고난의 행군기에 넘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주민이라는데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난민으로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경제적 이주민이냐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김석우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넘어오지, 권력에 기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탈북자의 구성도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먼저 온 탈북자들이 자기 혈연, 동생, 누나, 아빠, 엄마를 데려오는 이런 과정에 이어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체포되면 송환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처벌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난민으로 얼마든지 그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아까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다고 한 것은 중국 당도 이제 중국의 뭐 언론 기자들이나 이런 학교 관계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과연 그러면 탈북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가, 이런 반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어렵게 사설을 넘어선 탈북자들이 다시 중국 지역에 가서 생존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포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색선에서 나왔습니다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탈북자들을 어떻게 역할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외교협회 회장이신 김용규 회장님께서 지난 시기 우리 주요 언론을 통해서 이북 오도청과 탈북자의 관계, 그 계승 문제를 언급하셔서 우리 사회에 그 화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도 뭐 외교관으로 쭉 근무하시면서 일일드 생활을 하셨겠지만, 뭐 북한에 고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북 오도청이라는 기능이 사실상 1세대가 연세가 많고 이렇게 되면서 그 기능이 거의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북한의 영토를 수복하고 통일을 위한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기구와 예산을 탈북자들에게 승계한다면은 대단히 그 다이나믹한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고 인적 자원이나 이런 면에서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탈북단체들은 인권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없어서 사무실 유지나 인건비나 이런 데서 하는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통일이라는 그 거시적 안목에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까 5분만 하라고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탈북자 문제 해결은 이제 우리가 북한이 뭐 통일을 해서 안 한다고 말할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북한 당국이 우리 말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안 한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해야만 할 것이고, 또 중국 당국이나 국제적인 문제에 호소하기에 앞서서 우리 내부가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탈북자 문제 해결의 선기를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